이렇게 지금 이재명 정권이 이와 관련돼서 그 어떠한 기준과 목소리를 내지 않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어떻게 돌아가냐? 정상들이 알아서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어떻게 되냐? 보십시오.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들이 하나같이 이란 영내 불안 야기할 추가 행동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란을 향해서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기준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미국 편이야. 자, 심지어 최근 이재명이 갔다 왔다라는 G7에서도 공동 성명 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안보 지지, 이란 핵무기 보유 결코 안 돼. 어디죠? 미국 편 들어주는 겁니다. 심지어 이 G7에서 어떤 목소리 냈냐? 중국을 향해서 무역질서 공공의적으로 지목을 하며 트럼프가 옳았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보도가 나옵니다. 보도가. 어떤 보도? 우리나라는 절대 말하는 외신 보도가. 이게 지금 국제 정세라고요. 자, 신규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가져가야 될 거는 미국이 이란을 타격했습니다. 미국이 직접 참전을 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세계 정상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선제적으로 목소리 내고 있는 겁니다. 대변인이 아니에요. 외교부가 아닙니다. 정상들이 직접 나서서 미국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이재명 정권은 외교부 성명도 안 나와. 대변인 성명도 안 나와. 심지어 이재명이 나서지도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냐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한편 이란의 손을 들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당연히 중국이죠. 중국,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을 규탄하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러시아도 지금 중국과 함께 미국을 향해서 국제법 위반이라며 공격하고 있어요. 자, 심지어 이렇다 보니까 이란의 외무장관이 23일 날, 오늘이죠, 푸틴을 만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국제 정세가 어떻게 갈라진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죠? 사실상 자유진영과 반자유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목소리를 서로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 아래?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 아래서. 우린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준 정해야죠. 노선 정해야죠. 어떤 노선? 미국 쪽으로 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보셨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돼서 안 가면 끝입니까? 네? 안 가면 끝이냐고.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국제사회가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야, 제명이 아직도 쎄쎄구나. 기준 못 정했구나. 정신 못 차렸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알아서 국제 왕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과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했고, 그 경제가 성장한 만큼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린 뭘 해야 되죠? 노선 정해야 된다고요. 기준 정해야 된다고요. 국내만 아니라 국외에서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향해 너네들 어떤 스탠스야? 어떤 기준이야? 누구로 갈 거야? 라고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데, 이재명 혼자 두 눈 맞고 두 귀 막는다고 그게 끝나겠습니까? 계속 옆구리 찌르지. 자, 지금 보는 것처럼 보통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눈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자, 미국의 이란 폭격에 추미애, 김현이란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을 향해 목소리 냈습니다. 동맹국 신뢰 저해할 수 있다고요. 심지어 추미애는 뭐라 말하냐? 이란의 편을 들어줍니다. 미국의 이란 타격, 정당성 없는 국제법 위반이라고요. 자, 추미애 씨,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란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 핵시설을 갖고 있는 건요, 국제법 위반 아닙니까? 이란 허가 안 받았어요. 이란 핵시설 불법입니다. 그거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은요,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1기 때부터 이란을 향해서 여러 차례 기회를 줬어요. 하지마. 그만해. 만나자. 협상하자.
그때마다 안 나갔던 게 이란입니다. 근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전후 사정을 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얘기를 미국에서 들은다면은, 다른 나라가 들은다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뭘 알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추미애 씨, 중국이 서해에다가 대형 구조물에 부표 설치하는 국제법 위반 아니에요? 우리 서해에다가 중국이 항모 띄고 전투기 출격시 국제법 위반 아닙니까? 왜 중국을 향해선 찍소리 안 하고 있다가 왜 미국만 나오니까 이렇게 난리 불소리를 부리는 겁니까? 난 참 이 사람을 너무 신기해. 자, 더 웃긴 건 민주당이 뭐라 말하냐,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이재명 정부 신속 대응에 깊은 신뢰를 느낀대요.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이란의 타격과 관련돼서 이재명 정권이 무슨 대응을 했습니까? 어떤 신속 대응을 했길래 깊은 신뢰를 느끼는 겁니까? 아, 나토 안 가는 거? 이게 대응이에요, 지금?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전후 관계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척하고 있다가 망신당하고 있고, 명비와 청가를 부르느라 망신당하는 민주당 좌파들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이번에 이란과 관련돼서 그동안 미국이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왔는지, 이게 지금 원데이 투데이가 아니라 수년 동안 있었던 일이라는 걸,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내고 협상하자고 얘기했고 그 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걷어찼던 게 이란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실제 이란의 핵무기가 가시화가 되고 있고, 그 이란의 핵무기를 가장 우려했던 이스라엘이 먼저 타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타격을 통해 미국이 직접적으로 참전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전후 관계 속에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노선 정해야죠. 근데 노선도 못 정하는데 지금 민주당 좌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노선을 왜곡되게 삐뚤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이란으로. 여쭤봅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뭐예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건 알려주고 좀 얘기를 해달라고요. 우린 말하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관세 협상할 수 있다. 조선업 가져갈 수 있다. 원전 가져갈 수 있다. 무기 수출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들이 말했던 친중, 이란 편 들어줘서 우리나라가 뭐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뭐 얻어갈 수 있어요? 없잖아.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준 없게 이 사안을 바라보는지, 사실상 공부도 하지 않고 이 사안을 마구잡이로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죠? 이재명이 문제라는 겁니다. 쎄쎄를 버리지 않으면요, 방구석 외교를 버리지 않으면 이게 계속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재명이 침묵한다고 두 눈 가린다고 이 사안이 끝나겠습니까? 이재명이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국제 정세를 자신이 국내 정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모른다 라고 넘어가고 시간 끌어 넘어가면은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국제 정세는 이재명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뭘 기다려주지 않느냐? 바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국익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누가 더 빨리 줄 서냐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투자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관련된 분명한 노선을 정했어요. 조선업과 원전이라고요. 이 두 가지를 가져가야지만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고 우리 국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걸 뭐 하고 있죠? 노리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요. 어느 나라? 일본.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일본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이시바는요, 나토 간다고요. 자, 이시바 총리가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본 자체가 외교를 잘하는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이 그동안 왜 어려웠던 걸까요? 미국이 그동안 견제를 했기 때문이죠. 과거 80년대 일본이 막 성장을 하는 가운데 일본이 뭐 했습니까? 선을 넘었습니다. 어디? 미국에다가. 우리가 미국도 이길 수 있다 라고 선을 넘은 거예요.
그로부터 미국에 두드려 맞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일본이라고요. 그런 이시바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관세 협상을 위해서 트럼프를 만날 수 있는 자리라면 다 가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어제 미국의 이란 타격 관련돼서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本22日朝、米国トランプ大統領はフォルド、ナタンズ、イスファハン、これを含みますイランの3カ所の核関連施設に対する攻撃を実施したと発表したのは報道の通りでございます。我が国としては、事態を早期に沈静化することが、まずは何よりも重要で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同時に、イランの核兵器開発は阻止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자, 보셨죠? 분명히 밝히잖아요. 이란의 핵 개발은 저지되어야 한다.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이 한 문장. 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싸움에 있어서 어디 이란의 핵무기,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를 바란다. 안 된다. 이 얘기 한마디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마디를 지금 이재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이재명은요. 지금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자, 그럼 잘 보십시오. 지금 미국이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을 경쟁시키고 있다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국방비 GDP 5% 늘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아무리 미국이라 그래도 선 넘는 거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라 한 나라의 국방비와 관련돼서 이만큼 늘려라, 이만큼 줄여라고 말하는 건요, 이건 그야말로 선을 넘는 거죠. 즉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따져 물어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미국에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니들 뭐 해 라고 말하는 건요, 선 넘는 거라고요. 아무리 미국이라도. 자, 이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일본이 뭘 하느냐, 일본은 목소리 내요. 일본 미국의 GDP 3.5% 방위비 요구 반발. 실제 미일 안보회의가 이례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누가 취소했습니까? 일본이 취소했어요. 왜? 미국이 선을 넘는 거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요, 왜 이것도 말을 못해요? 아무리 미국이라 선을 넘는 건데. 좀 잘 보십시오. 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미국 주요 동맹국 GDP 대비 국방비가 훨씬 높다고요. 일본은 1.8, 우리는 2.32. 훨씬 높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걸 어필을 해야죠. 어필을 하면서 야, 이거 아니다 라고 말하고 일본과 같이 강경하게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린 뭐까지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 당시 미 대선 전에 방위비 협상 타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배경하에서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고 만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안 가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그럼 저는 말하는 겁니다. 뭐 할 겁니까 도대체가? 아니 뭐 할 거냐고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 미국은요 어디 손을 들어줄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하더라도 우리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일본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당연히 일본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미국이 좋아하는 거 다 해주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일본이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재명 정권의 외교 무능이 얼마나 선을 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더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불참하겠다라는 이 나토 정상회의. 자, 시청자분들, 이게 지금요 이재명이 간다 안 간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요 우리가 다른 나라를 향해 완벽히 신뢰를 깨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디 무기 수출했습니까? 폴란드에 역대 최다 무기 수출했습니다. 왜 그러죠? 폴란드가 러시아 위협에 국방비를 나토국 중에 최대로 높였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뭡니까? 러시아 견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에 있어서 다른 서방 국가들도, EU 국가들도 이와 관련돼서 침공할 수 있겠다라는 문제 때문에 국방비를 높이고 있다고. 이게 지금 폴란드뿐만 아니라
나토가 다 늘리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잘만 하면은 나토 국가에다가 더 많은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장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건, 자, 나토가 우리나라를 초청했잖아요. 어떻게? IP4 국가로.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 IP4 국가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들어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자, 보시더라도 인도 태평양 동맹 사국이라 그래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 네 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요,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간 게 아니라 나토가 그 네 개 국가 함께 하자라고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거예요. 우리가 먼저 나토 가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나토가 이 네 나라는 우리와 함께 갑시다라고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떻죠? 이재명 정권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토가 IP4로 초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 안 간다는 건 아니겠어요? 자, 문제는 뭐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돼서 3년 연속 갔어요. 작년까지도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올해 안 가게 되면은 나토 국가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거 왜 저러지? 저거 왜 안 갈까? 라는 물음표가 생기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그 물음표 안에서 당연히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 아직까지도 쉐쉐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뭐겠습니까? 이재명이라서 더 가야 되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토라는 곳이 어떤 국가입니까,兄弟여러분들? 바로 러시아 때문에 생긴, 그리고 러시아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최근의 나토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이 가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토 국가가 이재명과 특히 우리나라를 향해서 안 좋은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북한, 러시아가 군사 밀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토를 3년 연속 참석을 하며 북러 강력한 메시지를 낸 겁니다. 자, 그러면 나토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우리나라와 미국이 맺었던 워싱턴 선언, 북핵과 관련돼서 함께 대응하자고 만들었던 그 워싱턴 선언을 나토가 함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나토 총당이 북핵은 전 세계적 위협이다, 한국 협력에 감사한다며 우리랑 파트너십까지 체결하는 겁니다. 형님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나토는 어떤 걸 견제하고 있습니까?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어딜 견제합니까? 북한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 목적이 맞는 겁니다. 러시아를 견제하는 나토, 북한을 견제하는 우리나라, 이 두 개가 하나로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3년 동안 이곳에 가서 북한 메시지만 아니라 러시아까지도 함께 강력한 메시지 내는 겁니다. 왜냐? 북한, 러시아가 동맹 맺고 있잖아요. 힘을 합치고 있잖아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도 동맹을 확장해야죠.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이재명이 이 나토를 안 가보십시오. 우리가 동맹이 확장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북한 관련 대응이 가능하겠어요? 자, 더 나아가 이재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지원 협력 계속할 것이다 라는 말만을 가지고도 이재명이 마치 무기 지원 발언과 관련돼서 살인 수출, 무슨 염치로 평화 요청하냐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서 정치 초보라 말했다가 사과까지 한 일이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정치 초보라고 말했던 당시 어떤 얘기를 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토가 껴있어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 돼 나토 가입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 충돌한 것이다. 누구 편 들어주는 거죠? 러시아 편 들어주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나토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러시아 견제하고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까지도 이렇게 IP4 국가로 넣어서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근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이재명은 러시아 편을 들어주며 우크라이나 대통령 까고 나토까지 깐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해명하러 가야죠, 나토에. 왜냐? 세계가 알아요. 우크라이나 대사가 트위터에 올릴 정도였습니다. 자, 그럼 신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이재명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도 셰시의 외교 때문에 미국이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이란 간의 분쟁이 있어서도 지금 셰시의 외교를 펼치기 때문에 미국이 이와 관련돼서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쟁이 있어서 일본에게 미국과 더 많은 만남을 갖고 더 많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그런 가운데 이재명이 나토 회의를 불참함에 있어서 그동안 이재명이 러시아와 북한과 중국과 심지어 나토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했던 모든 말들을 다들 물어봐야 되는데 이재명이 이 자리를 안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뭐가 되는 거죠? 고립되는 거죠. 왕따 되는 거죠, 신규 여러분들. 해명을 해야 되는 당사자가 해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돼서 야, 그거 과거야. 오해하지 마. 우리 이제는 노선 확실히 정했어. 더 이상 셰시 아니야. 더 이상 중립 아니야. 우리 확실히 미국이랑 같이 갈 거고 서방 국가 자유진영이랑 같이 갈 거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립되는 겁니다. 왜냐? 다른 나라들이 이재명과 우리나라에게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기회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이 한가롭습니까? 시간과 자원이 넘쳐요? 아닙니다. 한 번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면요 야, 저거 셰시다. 저거 저기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기회라는 건 한 번, 두 번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번밖에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이라는 건 바로 나토 정상회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간다? 그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안 가는 걸 넘어서 뭘 할 줄을 알려줘야죠.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서라도 가야 되는 자리고 자유국가를 향해서 이재명 과거 발언을 해명하기 위한 자리도 되는 겁니다. 그 신뢰관계를 통해 우리 국익을 창출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알아서 지금 고립 상태 빠지고 있는 겁니다. 알아서 지금요 국제 왕따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나밖에 없죠. 모르니까. 하나밖에 없죠. 무능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할 때는 쉬워 보였겠죠. 자신들이 할 때는 잘했을 때 생각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자, 외교라는 건요 눈치가 아닙니다. 안보라는 건요 눈치가 아니에요. 기준입니다. 기준. 미국 봤잖아요. 트럼프 봤잖아요. 이란 핵과 관련돼서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있죠? 실제 참전까지 했습니다. 폭격기를 보냈어요. 그게 외교고요. 그게 안보입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다른 나라랑 우리가 협력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외교와 안보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면요 어떤 생각 들까요? 다른 나라가 못 믿죠. 언제는 미국 갔다가 언제는 중국 갔다가 언제는 땡큐 했다가 언제는 셰시 했다가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다른 나라가 못 믿죠. 이래서 외교와 안보는요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명확한 기준 아래서 지금까지 많은 외교 안보를 정상화 시켰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기준도 뭔지도 모르겠어. 이거는 노선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셰시라고 말했더니 땡큐라고 말하고 있고 땡큐를 하자라니 셰시라고 말하고 있고 뭐 어쩌라는 겁니까 도대체가.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끌어올리자, 목소리 내자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전해드려보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